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긴 문장이 들리고 영어가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난감했던 게 상대방이 조금만 길게 영어로 말을 하면 안 들리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전혀 영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초도 하나 없이 미국에 갔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제게 말을 걸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긴 문장이 들리고 영어가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길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듣고 다 가져가세요. 자, 우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영어로 자세히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문장 말고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내 가방 봤니 보다는 너 테이블에 있던 내 가방 봤어? 라는 이런 표현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문장을 더 길게 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woman is my sister 이죠? 이렇게 간단한 기본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사 ing로 그 여자, The woman을 꾸며주기만 하면 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The woman talking 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주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이라고 하면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 woman is my sister,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이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자, 그런데 여러분, 평서문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의문문도 똑같은데 너 그 남자 봤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Did you see the ma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남자를 동사 ing로 꾸며주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남자 봤니?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어떠세요? The man을 sleeping으로 꾸며주면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라는 표현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on the bus 라는 표현을 추가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 준 거고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봤어?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문장에서 말을 길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명사를 그 뒤에 동사 ing로 꾸며준다. 명사 플러스 동사 ing.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칙 하나만 알면 돼요. 모든 영어의 어수는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작은 것부터 큰 단위 순으로 문장을 늘려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영어 어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간단히만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가 있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시간 단위인 at 7이 먼저 나오고 더 큰 시간 단위인 everyday가 그 뒤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는 I study English at 7 everyday가 된다. 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과 카페,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죠? 당연히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시작하니까 I met her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역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이렇게 작은 단위의 카페가 먼저 나오고 더 큰 단위인 downtown이 나오는 거죠. 우리말은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라고 하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말하지만 영어는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하며 문장을 늘려준다.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자, 그래서 이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든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말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역시 한국말은 방이라는 큰 개념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개념인 자켓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빨간 자켓이 먼저 나오고 내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은 a red jacket in my room 이 되는 거죠. A red jacket in my room.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 건데, 너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 봤니? Did you see a red jacket in my room? 너무 좋은 표현이 됐죠? 너 봤니? Did you see?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을. A red jacket in my room.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말은 테이블이라는 큰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인 가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한다? 네, 영어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이니까 my bag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n the table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앞에 did you see만 붙여주면 너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 봤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너 테이블 위에 있던 내 가방 봤어?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명사 뒤에 동사 ing가 나와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명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다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조금 더 부담스럽고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순서를 외우는 것보단 그냥 미국인들은 문장을 늘려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말해준다 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엌에 있는 커피인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작은 개념인 커피가 먼저 나오면서 coffee in the kitchen 이 되죠? 부엌에 있는 커피는 coffee in the kitchen. 좋아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부엌에 커피 있어.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부엌에 커피를 내려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한 맛이라는 거죠?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자, 강가에 있는 호텔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호텔이 먼저 나오고 그 주변에 더 큰 배경인 강이 나오겠죠? 강가를 영어로는 by the river이라고 하는데 이 by는 옆에란 뜻도 있지만 또 근처란 뜻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호텔은 영어로 a hotel by the river 이 돼요.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는 강가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He reserved the hotel by the river. 자,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다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reserve a hotel 이라는 표현도 충분하고요. 또 제가 영어는 여기서 문장이 더 길어져도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다라는 정석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He reserved a room at a hotel by the river. 정석으로 다 표현하자면 호텔에 있는 방을 예약한 거니까 reserve a room at a hotel 이 되는 거고요. 역시 이 문장도 a room이라는 제일 작은 단위부터 그 다음 크기의 호텔이 나오고 마지막 제일 큰 단위인 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와도 순서는 계속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먹지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으면서 내가 마침 좋은 식당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그럼 먼저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란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여기서 하나 알아둘 점은 우리는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무실, 우리 아빠, 우리 가게라고 하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은 the restaurant near our office가 아니라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가 되는 거죠. 우리말과 영어의 말투 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봐야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어떠세요? 이제 길고 디테일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 좀 줄 수 있니? 네, 정답은 뭐다?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줄 수 있니? Can you give?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을 my cell phone on the table. 자, 오늘은 말을 길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길게 하려면 결국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배운 문장들은 모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짧은 기본 문장에서 여기나 여기를 늘려주면서 만들 수 있었던 문장이니까요. 아시겠죠? 말을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고요. 영어는 기본이 돼야 어려운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